안녕하세요. YBM 강남센터 HSK 대표 강사 김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9월 HSK 3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3급 같은 경우에는 급수가 그렇게 높은 급수는 아니지만 사실상은 어느 정도의 중국어 실력은 갖춰야지만 풀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조금은 이제 중국어 준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는 풀다가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4급이나 5급이나 6급이나 앞으로 볼 시험들에 비해서는 3급은 사실상 기본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머리를 쓰거나 문제를 꼬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전략적으로 딱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것, 이 구조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4급, 5급, 6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구조적으로 또 내공도 있어야 되고 중국어 실력적인 부분들이 다 합쳐져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양이 늘어나긴 하지만 3급 같은 경우에는 딱딱 기초적인 패턴들, 근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머릿속에 탁탁 박아 넣을 수 있는 것들로 공부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핵심 전략 포인트, 출제되는 형식, 실전 문제 풀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포인트가 뭐였지?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돼요. 오늘은 독해 2를 진행을 할 건데 빈칸 넣기예요. 이 빈칸 넣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3급의 독해 1 부분은 사실 나중에 4급, 5급에서는 듣기 패턴으로 조금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 3급에서의 독해 2 부분은 앞으로 4급, 5급, 6급까지 다 이어지는 근간이 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포인트 딱딱 집어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갈게요. 기본 부사의 뜻과 짝꿍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제가 이전 강의에는 빈칸의 위치 등을 좀 분석해서 빠른 속도로 집어넣는 것들을 연습을 하고 강의를 했다면 이번 시간 같은 경우 이제 이번부터는 하나씩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부사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기본 부사를 일단 3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뜻은 기억을 하셔야죠. 뜻은 외우면 되는데 사실상 뜻만 기억하는 것으로는 문제 풀기가 어렵죠. 이 부사가 같이 나오는 짝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읽지 못해도 얘는 원래 여기에 이 얘랑 같이 많이 나와. 이 짝꿍 보이네. 그럼 내가 이 부사를 넣으면 되겠네?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자, 볼게요. 부사와 짝꿍. 이딩, 야오죠. 자, 이딩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필코란 뜻인데 보통 이딩은 그럼 기필코 뭐뭐 해야지 라고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딩 야오. 이딩야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이딩은 야오랑 같이 온다. 我一定要去那儿学习. 난 거기 가서 공부를 할 거야. 야오가 있으니까 빈칸에 나는 이딩을 넣겠다. 딱 머릿속에 지금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종라이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사일 수 있죠. 여태껏 지금까지라는 뜻을 가지는 부사인데 보통 중국어에서는 여태껏 지금까지 뭐뭐 하지 않아. 뭐뭐 한 적 없어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메이어나 뽀가 보이면 종라이랑 같이 온다라는 걸 머릿속에 딱 학습시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칸이 비어 있는데 뒤에 메이어야 그럼 종라이지. 나는 그를 만난 적이 없어. 여태껏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쭉 갑시다. 부사와 짝꿍되는 거 또 다른 표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징 이미, 쫑이, 마침내 뭐뭐 했다. 나 이미 밥 먹었어. 이징 吃饭了 하잖아요. 이징이 나오면 러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침내 급수를 땄어. 성공했어. 终于什么什么了란 말이죠. 그래서 他已经吃饭了 러가 나왔네. 그럼 나는 이징 넣어야지. 그쵸?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징은 이징이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이징은 이미예요. 이미 뭐뭐 했어. 근데 정징은 예전에 말이야. 옛날에 뭐뭐 한 적이 있었지. 이렇게 하는 거야. 확 끝난 게 아니라 예전에 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뭐 한 적이 있어서 정징 취 꼬어가 들어가는구나. 제주도에 간 적이 있대. 제주도 좋잖아요. 제주도에 난 간 적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꼬어를 보고 정징을 넣어야겠다. 이렇게 이어서 가시면 돼요. 머릿속에 집어 넣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배웠던 이런 것들. 얘랑 같이 오는구나. 머릿속에 다시금 상기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아무래도 부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날이어서 제가 데뷔특강 HSK 3급 독해 2를 제일 처음에 강의할 때에는 여러 가지 품사들이 섞여 있는 문제들을 풀어드렸어요.
왜냐하면 시험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품사별로라도 구분하면 빨리빨리 답을 넣을 수 있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패턴을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하나하나씩의 품사들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부사이기 때문에 5개 모두 다 부사로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HSK 3급에서 반드시 4급까지 가거든요. 반드시 알아야 될 부사들을 내가 머릿속에서 뜻, 쓰임, 그리고 짝꿍 다 기억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我 했고요. 在哪儿见过的. 그럼 난 정직 넣어야겠다 하고 바로 넣으시면 되죠. 어디선가 글을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그쵸? 그래서 过 때문에 정직 넣으시면 돼요. 정직 过. 자, 그 다음에 47번 볼게요. 보시면 이것도 어쨌든 부사인데 야오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함정을 팠어요. 왜냐면 뒤에 6个小时가 나와요. 시간이 나오죠. 보시면 이딩은 틀림없이, 종라이는 여태껏 지금까지, 종이는 마침내, 정직은 일찍이, 이공, 이 이공이 다 합쳐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6시간이니까 시간이 나오니까, 왜냐면 이공은 뒤에 보통은 수량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공 多少钱? 이공 100块. 다 합쳐서 얼마예요? 다 합쳐서 100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보통은 이제 수사, 양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아니나 다를까 난 매일 다 합쳐서 6시간 공부가 되니까요. 근데 야호가 있으니까 1인도 될 것 같아요. 어떡하지? 그럼 A랑 E를 다 생각해 놓고 만약에 다른 문제에서 무조건 이딩이 들어가야 되거나 무조건 이공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빼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뒤에 무조건 이공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야오 때문에 이딩을 고르시는 게 정답이에요. 자, 볼게요. 48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숫자가 나와서 숫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공이 있었으니까 그 2개를 다 넣을 수 있는데 또 이딩도 있어. 야호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3급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추리력을 가지는 게 사실 HSK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 단어를 몰라도 저 단어가 이 몇 번 문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 자리엔 못 들어가잖아요. 그 전략을 가지고 내가 나머지 있는 선택지에서 골라야 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HSK 4, 5, 6급까지 가면 그 경향이 조금 더 강해져요. 왜냐면 난이도가 높아지고 문장이나 단어의 난이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다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 때로는 그래서 구조나 기타 다른 단어들 등을 통해서 추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들까지도 다 염두에서 한번 보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명백합니다. 今天他花了300块钱, 300원 든대요. 그쵸? 그럼 이거는 이딩을 쓸 수가 없죠. 야오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무조건 이공이에요. 그래서 앞에 문제가 이딩 야오 해놓고 学习6个小时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전략도 한번 기억을 하시는 게 제가 초반에는 대비 특강 초반에는 기초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점점 이제 회가 거듭될수록 매달 새로운 특강들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기초적인 것들은 다시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후의 것들은 새로운 것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좀 다른 유형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강의를 조금 매번마다 다르게 가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심화 학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공 다음에는 보통 숫자에 관련돼 있는 수어나 목적어가 등장할 수 있겠다라는 걸 머릿속에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他想了很久. 내가 굉장히 오래 생각을 했어. 이건 그렇긴 한데 뒤에 보니까 동사 뒤에 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러랑 올 수 있는 것이 쫑위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징은 지금 보기에 없잖아요. 쫑위 자체는 마침내 결국은 뭐뭐 했어. 오래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나는 마침내 선택을 했어가 되는 거죠. 이것도 쫑위 러. 자, 오늘은 아무래도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내용 자체는 쉽진 않죠. 이딩 반드시 종라 여태껏 쫑위 마침내 정직 일찍이 이공 모두 다 합쳐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오늘 이 5개의 부산 나는 다 알고 가겠다. 나중에 나올 때 이게 뭐였지라고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절대로 요것만큼은 확실히 숙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쫑위 셔무셔물러.
됐죠? 选择 앞에는 단어들이 조금 수준 높은 단어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제가 다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단어들이었고요. 选择 같은 경우는 조금 상급에서는 고급 단어죠. 선택하다 이 단어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0번 볼게요. 메이오가 나왔어. 뭐뭐 한 적이 없다라고도 하긴 했지만 이건 없다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직은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从来没有 여태껏 지금까지 나는 아우달리아 호주죠. 오스트레일리아에 간 적이 없어 라는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从来 같은 경우는 没有랑 같이 오겠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 자체는 아우달리아 오스트레일리아를 이제 호주를 이렇게 발음을 해서 중국어로 표기를 한 거죠. 자, 오늘 쭉 빠른 속도로 그 독해 이 부분을 HSK 상품 독해 이 부분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괄호 넣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빈칸의 위치가 중요해요. 그렇지만 빈칸의 위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전략이 숙지가 된 상태라면 슬슬 조금 더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단어는 보통 평상시에 이 단어와 호응하고 짝꿍이 돼서 많이 나오는구나. 짝꿍으로 이제 슬슬 외워가는 연습을 하셔야지 HSK 3급에 있는 좀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나 4급, 5급, 6급도 그렇게 풀리는 문제들이 절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떤 어휘든지 간에 동반해서 같이 오는 짝꿍, 특히나 부사 오늘 배웠던 단어들 확실히 뜻과 그리고 짝꿍이 되는 어휘를 같이 해서 기억을 머릿속에 숙지를 하시고요. 복습하시고 오늘 내용 자체가 많이 쉬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학습하기에는 간단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시험 보실 때 잘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